2000년 2월 11일, 미국 미주리주의 오데사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왔었는데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 3개월 전에 있었던 수사 중인 살인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제리가 있던 곳에서 무려 700마일, 환산하면 1000km가 떨어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과연 두 사람의 죽음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8일, 미시간주의 한 폐차장에 폐차장을 운영하는 48세의 브루스 밀러가 이미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됩니다. 브루스를 발견한 사람은 브루스의 남동생 부부였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브루스의 아내인 셰리가 브루스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폐차장에 들러 확인해 줄 수 있냐 했고, 동생 부부가 방문했을 때 공격을 받은 브루스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사냥을 할 때 쓰고 나는 그 도구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브루스는 항상 $2000 정도의 현금을 주머니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은 금품을 노렸던 범인에 의한 범행일 거라 추정했습니다. 브루스는 20세 연하의 부인 셰리와 결혼한 지 7개월 된 신혼이었습니다. 브루스의 부인 셰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셰리는 아버지가 각각 다른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중 한 명은 셰리의 아이를 세게 때려 두개골 골절까지 입혔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나쁜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세 아이들과 힘들게 살고 있던 셰리는 나이는 20살이나 많지만 부유한 브루스를 만났습니다. 브루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셰리의 새 아이를 본인의 아이로 입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나이 차이가 나는 그들의 만남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셰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있었지만 브루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라스베가스로 가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셰리는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을 잃게 된 것이었지요. 경찰이 처음에 셰리를 찾아가서 부고를 전했을 때 셰리는 많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힘들어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셰리도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해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루스의 사업장을 셰리가 상속받을 수 있기는 했지만 이는 브루스의 사망보험금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브루스의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브루스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셰리에게는 새 아이들과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친구들도 집에 방문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셰리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제보합니다. 브루스에게 수천 달러의 빚이 있는 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셰리와 한때 연인이기도 했었던 사이였습니다. 존은 자신과 브루스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브루스의 죽음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었다는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존은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여서 더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에 대한 의심으로 조사를 하던 플린트의 형사들에게 흥미로운 제보가 도착한 것이었지요.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브루스의 죽음 3개월 후인 2000년 2월 1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미주리의 한 남자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리 캐시디는 39세의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경찰이면서 올곧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서 내에서 있었던 비리를 밝혔다는 이유로 그는 부서 내에서 소외당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호텔 카지노의 보안부서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즈음 경제적인 문제와 경찰을 떠난 이후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리는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채팅으로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셰리였습니다. 둘은 많은 시간을 인터넷 채팅을 하며 보냈습니다. 다단계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던 셰리가 업무차 리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난 첫날부터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브루스의 눈에 셰리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 젊고 아름답고 능력까지 있는 꿈에 그리던 여자였습니다. 제리는 셰리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에게 마침내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할 정도로 셰리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폐차장에서 주로 있는 브루스 때문에 외로웠던 셰리는
많은 시간을 인터넷 공간에서 제리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 속에서 셰리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불륜을 하는 남녀들이 대부분 상대에게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곤 한다고 하지만 이건 불만 정도가 아니라 브루스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거짓이 많았었지요. 평범한 폐차장 주인인 브루스를 돈 세탁을 위해 위장으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피아라고 이야기했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도 쓰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셰리는 제리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어 자신이 제리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렸고 두 사람은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셰리의 거짓말이었지요. 셰리는 막내를 출산 후 난관을 묶는 수술을 하여 임신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셰리는 두 사람의 미래를 알게 된 브루스가 자신을 폭행하여 두 사람의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에 제리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자신이 맞은 상처 등을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비밀스러운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셰리는 리노를 종종 방문하였지요. 얼마 후 셰리는 자신이 또 임신을 하였다고 밝혔고 이번에는 쌍둥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리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자신이 셰리의 남편 브루스이며 너희의 아이들은 태어나지 못할 거라며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브루스 때문에 아이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리는 분노하였습니다. 셰리가 온몸, 심지어 배까지 멍이 심하게 들은 사진을 제리에게 보내어 제리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것은 모두 셰리가 화장품으로 멍을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제리는 브루스를 떠나라고 설득했지만 셰리는 남편을 떠나 제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남편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이 보낼 미래를 위해서는 브루스가 세상에 없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요. 셰리는 제리에게 브루스의 위치, 주차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 등을 채팅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제리는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셰리가 알려준 정보로 브루스가 혼자 있음을 확인한 제리는 자신이 바로 제리라고 이야기하며 브루스를 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마지막까지 제리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전화벨 한번 울리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신호로 주고 제리는 떠납니다. 이미 브루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집에서 알고 있던 셰리가 브루스의 동생에게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전화했던 것이었고요. 사건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서로 조심해야 했지만 처음부터 셰리는 제리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셰리는 제리와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동거하는 남자친구까지 생겼습니다. 셰리와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저질렀던 전직 강력계 형사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그는 음주와 나쁜 약 등으로 점점 망가져갔고 결국 모든 증거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리는 친척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가 발견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아내와의 이혼 서류와 결혼 반지와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펼쳐져 있던 페이지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평소 제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침대 밑에 있는 서류 가방을 변호사와 함께 열어보라고 했었기에 가족들은 그 서류 가방을 열어보게 됩니다. 서류 가방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의 전말과 셰리를 사건과 엮을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후 달라진 셰리의 모습에 제리는 모든 것이 셰리의 거짓말이었으며 브루스가 사실 나쁜 여자와 결혼한 선량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지요. 가족들은 고민 끝에 미주리주의 경찰에게 사건 관련된 증거들을 넘겼습니다. 미주리 경찰이 이 정보들을 받았을 때에는 셰리가 의심간다고 말했었던 존을 범인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을 때였지요. 셰리는 제리와 알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전직 강력계 형사가 남겨놓았던 증거들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지요. 제리는 셰리와의 모든 메시지 내역과 이메일을 출력해 놓았고 셰리가 자신에게 보낸 노골적인 비디오 등을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그 내역에는 사건 전날 셰리가 브루스가 있는 곳의 위치와 혼자 있을 시간 등을 알려준 내용도 있었습니다. 셰리는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과 로맨스를 즐겼을 뿐이고 그냥 자신의 상황을 상상하며 과장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루스를 해치는 것에 대한 지시 같은 것은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절망한 제리가 조작한 것이라고 부인하지요.
체포된 셰리는 재판에서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잡아떼지만 배심원들은 살인과 살인공모 혐의로 셰리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셰리는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8년 정도 복역하던 셰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자유로운 몸이 되었었는데요. 이는 제리의 사망으로 제리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리의 유서가 셰리에 대한 재판에 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3년의 자유시간 동안 셰리는 페이스북도 했었다고 하네요. 결국 2012년 재판에서 셰리의 유죄 판결은 복원되었고 셰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셰리는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가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한 인터넷 통신 초반의 사건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적이었던 두 남자의 목숨을 잃게 만든 셰리 밀러.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남은 생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